안녕하십니까. IPA더버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유가는 글로벌 벤치마크, 즉 기준 가격이 한 2개 정도로 대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서 석유가 많이 나긴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은 이 서부 텍사스유, 그리고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를 크게 쓰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주로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다른 기타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왜 100불까지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기 전에 실질적으로 포워드 컨트랙, 선도 계약의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맺어진 2022년 이후에 선도 계약은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형태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선도 계약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이 있긴 있지만 2022년 1월, 2022년 4월, 9월 이런 식으로 계약은 특정 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계약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건 선물 계약입니다. 즉, 이 선물 계약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선물 계약도 특정 시점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선도 계약은 계약으로, 그리고 선물 계약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즉, 저희들은 이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계약을 주로 트레이딩하거나 자산으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급은 지금 과잉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펙의 감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멕시코만에서 태풍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즉,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배달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진입했다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기적인 회복, 경기 사이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요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런 배달 시간이 증가하는 코로나의 여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동절기, 이건 계절적인 부분이 있다. 즉, 수요 측면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경기가 사이클을 타고 좋아진다 정도, 하지만 공급이 과잉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정도가 원래의 명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배달 사이클, 배달 시간이 더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더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더 동절기로, 더 추운 시기로 더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요는 생각보다 강하고 공급은 생각보다 타이트해지면서 이러한 100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기에 회복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절기가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의 배달 지연 상태가 많이 발생하고 나면서 이런 수요에 대한 타이트닝, 즉 공급의 차질과 더불어서 발생하면서 100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전제로 생각할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상보다 공급이 타이트해졌지만 수요의 회복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꺾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되게 글로벌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가격이 오르고 그 뒤에 이 가격이 예상처럼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되거나 올라갔을 때에 저희가 10년 이상 봐왔던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극명하게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유가에 대한 전망을 올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했을 때에 투자자들은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거의 저희가 10몇 년 동안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급부가 또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시장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헝다 리스크가 발생하고 나서 시장에서 저희가 봤던 움직임 자체가 정말 생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유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간단한 저희가 가정은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눌렸던 수요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유가는 결국 오를 것이고 금리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이클에 맞는 적합한 투자의 방향은 어딘가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사실 금융주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런 석유, 에너지 기업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신한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지주와 같은 이런 은행 계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금융회사 계열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배당 수익률은 거의 5%에 육박할 수준입니다. 글로벌리도 미국에서도 금융주의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에너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는 현금 흐름이 좋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가가 100불이 간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그 소화되는 구간에서 다른 섹터나 산업에 영향이 어떻게 끼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시장에서 그동안 사랑받고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섹터나 산업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질 수 있고 오히려 보지 않았던 새로운 성장이 존재하고 있는 다른 섹터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가가 100불이 되었을 때 가정을 시장에서 한번 해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유가에 대한 가정이 다시 100불이 아니라 50불대로 떨어지거나 오히려 100불이 아니라 150불이나 200불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